무시하고 한국을 선택한다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 지하 3층 작전실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드론이 폴란드 국경을 침범한 겁니다. 나토 회원국 영공 침범. 이건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집단 방위 조약 5조가 발동될 수 있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유럽의 무기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으로 재고가 바닥났고 서방 무기 제조사들은 최소 10년은 걸린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러시아군이 내일 당장 쳐들어와도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들어오더니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국입니다. 대체 한국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걸까요? 작은 반도 국가가 나토 수미와 9개국이 해결 못하는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지금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폴란드 국방부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긴급 러시아 드론 침범 사건 후속 조치. 저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97페이지짜리 상황 보고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이름은 마크 핸더슨입니다. 저는 나토 군사위원회 무기체계 분석관으로 34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현대전까지 모든 무기 시스템을 분석했죠. 하지만 그날 제 손에 들린 보고서는 제가 34년 동안 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2024년 3월 13일 오전 4시 27분. 러시아제 샤헤드 136 드론 3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폴란드 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루블린 지역 상공 18km까지 침투했죠. 18km입니다. 폴란드 영토 깊숙이 들어온 겁니다. 나토 회원국 영공 침범. 이건 1999년 코소보 전쟁 이후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집단 방위 조약 5조.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나토의 핵심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폴란드 방공망이 이 드론들을 요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형 패트리어트 시스템으로는 적어도 침투하는 소형 드론을 잡아낼 수 없었죠. 그날 오후 브뤼셀에서 나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29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죠. 독일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에 강력히 항의한다. 둘째, 실질적 방공 능력을 강화한다.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방공 능력 강화? 좋습니다. 그런데 무기는 어디서 구합니까? 우리 창고는 텅 비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유럽 주요 방산업체들의 생산 현황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게파르트 대공포 생산 라인 가동률 340%.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겁니다. 신규 주문 납기 2034년. 10년입니다. 프랑스 탈레스 크로탈 NG 방공 시스템 신규 생산 불가. 부품 공급망 마비. 납기 미정. 미정입니다. 언제 줄 수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영국 BAE 시스템스 스카이 세이버 시스템 연간 생산량 12대. 폴란드가 요청한 물량 48대. 납기 2028년. 4년입니다. 4년 뒤면 폴란드는 이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샘프티 시스템 생산 중단. 차기 모델 개발 중. 재개 시점 불명.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화면을 보면 볼수록 상황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국 무기는 어떨까요? 저는 미 국방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보안 레벨 3 승인이 필요한 자료였죠. 레이시온 패트리어트 팩3 시스템 생산량 연간 240발. 우크라이나에 이미 2,400발 지원. 재고 제로. 신규 생산 납기 2026년. 2년입니다. 로키드 마틴 사드 시스템 폴란드 배치 불가. 의회 승인 필요. 예상 소요 기간 18개월. 1년 반입니다.
노스럽 그루먼 IBCS 통합 전장관리 체계 폴란드 맞춤형 개발 필요. 소요 기간 36개월. 3년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생산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였죠. 서방 무기 산업은 평화 시대에 최적화돼 있었습니다. 연간 생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받고 의회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야 생산이 시작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최소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내일 당장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자료를 뒤졌습니다. 사무실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화면 한쪽에 이상한 데이터가 떴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수출 현황 2023. 저는 무심코 클릭했습니다. 그냥 참고용으로 보려던 거였죠. 한국, 삼성 스마트폰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2023년 한국 방산 수출액 마이너스 170억 달러. 세계 9위에서 4위로 급상승. 2022년 대비 성장률 340%. 주요 수출 품목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이 중거리 방공 미사일, 비호 대공포. 납기 준수율 100%. 100%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산업계에서 납기 100% 준수는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지연이 발생하죠. 부품 공급 문제, 기술적 결함, 예산 초과. 항상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한국은 100%라고요?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계약 마이너스 2022년 7월 계약 체결. 180대. 첫 인도 2023년 1월. 계약 후 6개월. 6개월입니다. 독일 레오파르트2는 계약 후 첫 인도까지 평균 4년 걸립니다. 한국은 6개월이라고요? 저는 폴란드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야책 부국장님이십니까? 저 마크 핸더슨입니다. 나토 본부에서 연락드립니다. 아, 핸더슨 씨. 무슨 일이십니까? 한국 전차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계약 후 6개월 만에 인도받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데이터가 잘못됐구나. 5개월 3주였습니다. 뭐라고요? 계약서에는 6개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에서 2주 일찍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부두에서 일주일 대기시켰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핸더슨 씨. 우리가 계약한 180대 중 첫 번째 30대가 도착했을 때 우리 기술진들이 검수를 했습니다. 단 한 대도 결함이 없었습니다. 제로 디펙트. 30대 전부 완벽했습니다. 그건 서방 무기는 평균 15% 정도 초기 결함률을 보입니다. 그게 업계 표준이죠. 그런데 한국은 0%였습니다. 우리 검수관들이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나토 본부에서 또 다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29개 회원국 무기체계 담당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죠. 폴란드 방공망 긴급 강화 방안. 독일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우리 라인메탈에서 게파르트 35mm 대공포를 제안합니다. 실전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납기는 8년입니다. 8년. 회의실에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이어받았습니다. 탈레스의 크로탈 NG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나토 표준 체계입니다. 다만 현재 생산 라인이 가동 중단 상태라 재개에 2년, 생산에 6년이 소요됩니다. 8년입니다. 결국 똑같습니다.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레이시온의 패트리어트 팩3 추가 배치를 제안합니다. 폴란드는 이미 패트리어트를 운용 중이므로 통합이 용이합니다. 납기는 30개월입니다. 2년 반. 그나마 짧은 편이었지만 여전히 너무 깁니다. 그때 폴란드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대표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한국, 전차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방공 시스템은 우리 유럽이 원조입니다. 프랑스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방공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레이더, 미사일, 지휘 통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통합돼야 하죠. 한국에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본 데이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천궁이 중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 사거리 40km. 동시 교전 능력 다중 표적 16개. 요격고도 15km. 이동 배치 시간 15분. 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실전 배치 사례 마이너스 아랍에미리트 2022년. 후티 반군 드론 15대 침투 시도. 15대 전부 요격 성공. 요격률 100%.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납기 계약 후 8개월. 8개월. 독일은 8년입니다. 한국은 8개월이라고요? 가격 마이너스 포대당 3억 달러. 독일 아이리스티 시스템의 60% 수준. 40%나 쉽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스펙이 진짜입니까? 사거리 40km에 동시 교전 16개 표적이라니. 우리 크로탈도 8개가 한계입니다. 진짜입니다. 폴란드 대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2022년 12월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공군기지. 한밤중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15개의 적 드론이 포착됐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발사한 샤헤드급 자폭 드론이었죠. 천궁이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15발의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15개의 드론이 하나도 빠짐없이 격추됐습니다. 전체 교전 시간 4분 30초.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였죠. 유럽은 수백 년 동안 무기의 본고장이었습니다. 독일의 크루프, 프랑스의 슈나이더, 영국의 비커스. 이 이름들이 세계 무기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우리보다 나은 무기를 만들고 있다고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독일 대표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측과 접촉해 보시죠. 하지만 나토 표준 통합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우리 지휘 통제 체계와 호환되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폴란드 대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지난달 우리 기술진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나토 링크 16 데이터 링크 완벽 호환 확인했습니다.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 미국제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실시간 정보 공유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폴란드 기술진이 작성한 27페이지짜리 검증 보고서였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천궁이 시스템은 나토 표준 ADATP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완벽 지원한다. 기존 나토 방공망과의 통합에 추가 개발이 필요하지 않다. 한국 기술진은 모든 질의에 즉각 답변했으며 어떠한 기술 정보도 숨기지 않았다. 마지막 줄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측은 나토 회원국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의무라고요? 한국은 나토 회원국도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죠. 그런데 유럽을 지키는 게 의무라고 말한다고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한국 방산 기업들의 생산 능력을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하나 디펜스 천궁이 미사일 연간 생산 능력 240발. 현재 가동률 70%. 추가 주문 시 증산 가능. 증산이 가능하다고요? 서방 업체들은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입니다. 더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죠. 그런데 한국은 여유가 있다고요?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LIG 넥스원-K9 자주포 연간 생산 능력 120문. 폴란드 계약 물량 48문. 납기 10개월.
10개월. 독일 PH2000 자주포는 납기가 5년입니다. 한국은 10개월이라고요? 현대로템 -K2 전차 연간 생산 능력 150대. 폴란드 180대 계약을 세계 생산 라인으로 분산 생산. 라인별 동시 생산으로 납기 단축. 저는 숫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 연간 생산 능력 30대. 한국 K2 연간 생산 능력 150대. 프랑스 크로탈 생산 중단. 한국 천궁이 현재 생산 중. 미국 패트리어트 팩3 납기 30개월. 한국 천궁이 납기 8개월.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 인구는 5,100만입니다. 독일은 8,300만, 프랑스는 6,700만, 영국은 6,700만입니다. 인구로 따지면 한국이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생산 능력은 5배입니다. 저는 한국 방산 산업의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평시에도 전시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생산량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이죠.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니까요. 휴전선 너머 북한군 120만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예고 없이 터집니다. 6개월 뒤에 무기를 만들어서는 소용없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평시에도 전시처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럽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평화 배당금을 즐겼습니다. 국방비를 줄이고 복지를 늘렸죠. 무기 생산 라인을 축소하고 민수 산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평화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끝났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유럽의 평화는 그날 깨졌죠.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무기고가 텅 비었다는 걸.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평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 70년 동안 단 하루도 방심하지 않았죠. 그게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또 한 잔 마셨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메일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한국방위사업청이었습니다. 제목은 나토 회원국 방공 시스템 긴급 지원 제안. 저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43페이지짜리 제안서였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나토 회원국의 안보 위기를 함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유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또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제안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천궁이 중거리 방공 시스템 마이너스 폴란드 배치용 8개 포대. 총 32개 발사대, 256발의 요격 미사일. 계약 후 6개월 이내 전량 인도. 6개월. 비호 복합 대공 시스템 근거리 방공용 40문. 30mm 기관포와 미스트랄 미사일 복합 운용. 계약 후 4개월 이내 인도. 4개월. K9 자주포 폴란드 요청 48문. 나토 155mm 포탄 호환. 사거리 40km. 계약 후 8개월 이내 인도. 8개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총액 48억 달러. 독일 동급 시스템 대비 60% 가격. 분할 납품 가능. 계약금 30%, 중도금 40%, 잔금 30%. 납기 지연 시 지연 일수당 0.1% 페널티 부담. 페널티를 자기들이 부담한다고요? 보통은 구매자가 페널티 조항을 넣습니다. 납기가 늦으면 판매자가 배상하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스스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건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서를 들고 다음 날 아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전날과 달랐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발트 3국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들이죠. 저는 한국의 제안서를 회람했습니다. 독일 대표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 가격은 믿을 수 없습니다. 48억 달러로 이 물량을 어떻게 공급합니까?
원가도 안 나올 텐데요. 한국 방사청 대표가 화상회의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원가는 나옵니다. 우리는 대량 생산 체제로 단가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익률을 최소화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지원이 목적이지 장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6개월 납기가 가능합니까? 정말로? 가능합니다. 천궁이 시스템은 이미 생산 중입니다. 우리 군 납품분 일부를 폴란드로 돌리고 우리 군 물량은 6개월 뒤 추가 생산분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스토니아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라트비아 대표도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요. 리투아니아 대표도 이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4개국이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독일 대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도 검토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술 검증도 해야 하고. 폴란드 대표가 끊었습니다. 독일은 검토하십시오. 우리는 계약합니다. 지금 당장. 그가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대한민국과 48억 달러 규모의 방공 시스템 도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오늘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항의했습니다. 이건 나토 표준 절차를 무시하는 겁니다. 회원국 간 무기 구매는 나토 군사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긴급 안보 상황입니다. 폴란드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토 조약 3조. 각 회원국은 독자적으로 방위 능력을 강화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리를 행사합니다. 독일 대표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대표들도 계약 의사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하루 만에 4개국이 한국과 계약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총액 112억 달러, 27조 원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판이 뒤집혔구나. 그날 저녁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 방사청 유럽 대표부 김 과장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사람이었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김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6개월 안에 납품이 가능합니까?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네. 한 번도.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2017년 터키 알타이 전차 기술 이전 계약일 준수. 2020년 이집트 K9 자주포 마이너스 예정보다 2주 조기 인도. 2022년 폴란드 K2 전차 1차 계약 예정보다 1주 조기 인도. 2023년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일 준수. 100%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서방 업체들은 평균 2년씩 납기가 늦습니다. 김 과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납기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그게 신뢰거든요. 하지만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부품 공급 문제라든지 기술적 결함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는 여유를 둡니다. 여유요? 6개월 납기 계약이면 우리는 4개월 안에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2개월은 버퍼입니다. 돌발 상황 대비용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그럼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냥 계약서대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 과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핸더슨 씨, 우리 할아버지 세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군은 총도 변변찮게 없었습니다. 미군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맨주먹으로 싸웠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유엔군이 왔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터키, 네덜란드. 22개국이 우리를 도우러 왔습니다. 무기를 주고 같이 싸우고 피를 흘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핸더슨 씨, 우리는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잊지 않았어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유럽이 위기입니다. 러시아가 위협하고 있죠. 그때 우리를 도운 나라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 아닙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납기를 어기지 않습니다. 70년 전 받은 은혜를 갚는 겁니다. 대사관 창밖으로 브뤼셀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방산 시스템 분석 및 나토 통합 가능성 평가.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다. 2024년 5월 15일 폴란드 바르샤바 국방부 청사 앞 광장. 천궁이 미사일 시스템 첫 인도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나토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푸른 캠퍼스로 덮인 트레일러 8대가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캠퍼스가 벗겨지자 하얀 도장의 발사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 방위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대한민국과의 협력으로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한국 방사청장도 참석했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계약 후 5개월 29일. 계약서에 적힌 6개월보다 하루빨리 도착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하루 빨랐습니다. 폴란드 기술진들이 발사대를 검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지켜봤습니다. 8개 포대, 32개 발사대, 256발의 미사일.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검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결함 제로.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즉시 실전 배치 가능. 제로 디펙트. 또다시 0% 결함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실사격 시험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동부 포모르스키 훈련장. 표적 드론 6대가 날아올랐습니다. 천궁이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했습니다. 6발의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6개 전부 명중. 요격률 100%. 폴란드 국방장관이 환호했습니다. 참관단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유럽은 뭘 하고 있었나? 그 후 6개월 동안 상황은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2024년 6월 에스토니아가 한국과 18억 달러 규모의 K9 자주포 계약 체결. 2024년 7월 라트비아가 한국과 12억 달러 규모의 비호 대공포 계약 체결. 2024년 8월 리투아니아가 한국과 15억 달러 규모의 천궁이 미사일 계약 체결. 2024년 9월 루마니아가 한국산 무기 도입 협상 시작. 2024년 10월 체코가 K2 전차 구매 의향 공식 표명. 2024년 11월 노르웨이가 K9 자주포 평가 시험 실시. 도미노였습니다. 한 나라가 계약하면 다음 나라가 따라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당황했습니다. 자기들 무기를 사야 할 나라들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12월 독일 라인메탈이 한국 한화와 합작 공장 설립 발표. 자존심을 버린 겁니다. 이길 수 없으면 함께하는 수밖에요. 2025년 1월 프랑스 탈레스가 한국 LIG 넥스원과 기술 협력 양해각서 체결. 프랑스도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는 2025년 2월 나토 본부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2024년 유럽 방산 시장 분석. 한국산 무기가 유럽 시장의 23%를 차지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1%였습니다. 23배 성장입니다. 보고서 결론 부분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 방산국이 아니다. 유럽 안보의 핵심 파트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 미군 군복을 물려받아 입고 미군 총을 들고 싸우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유럽을 지키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2025년 3월.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한화 디펜스 공장 견학이 목적이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안내원을 만났습니다. 박 부장이라는 분이었죠. 핸더슨 씨 환영합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생산 라인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천궁이 미사일이 조립되고 있었죠.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모든 공정이 정확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매뉴얼대로 움직였죠. 낭비가 없었습니다. 한 달에 몇 기를 생산합니까? 현재는 20기입니다. 하지만 필요하면 30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3교대 시스템입니다. 24시간 가동이죠. 그리고 예비 인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업자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균 연령이 젊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젊은 인력이 많네요. 우리는 젊은 기술자들을 선호합니다.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조립 라인 끝에서 한 작업자가 미사일 동체를 검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표정이었죠. 박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저 친구 이름이 김 기사입니다. 27살이죠. 5년 경력입니다. 그동안 검수한 미사일이 347기입니다. 단 한 기도 불량품을 통과시킨 적이 없습니다. 대단하군요. 김 기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작업자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박 부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핸더슨 씨, 이 미사일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폴란드죠. 맞습니다. 폴란드. 우리와 8,000km 떨어진 나라. 그 나라 사람들이 이 미사일로 자기 가족을 지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이 미사일에 결함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도시에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만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왜냐하면 이건 제품이 아니라 생명이거든요. 공장 투어가 끝났습니다. 저는 박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폴란드는 동맹도 아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인데요. 박 부장이 웃었습니다. 핸더슨 씨, 1950년 우리 할아버지들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그럼 아시겠네요. 우리는 받은 걸 잊지 않습니다. 70년이 지나도 잊지 않아요. 그때 받은 도움을 이제 갚는 겁니다.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은 맨손으로 싸웠습니다. 총도 없이. 그때 유엔군이 무기를 줬죠. 그 무기로 우리는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줘야죠. 위기에 처한 나라들에게. 그게 도리 아닙니까? 저는 공장을 나섰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방산 산업 현장 실사 보고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다. 사람이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빚을 갚기 위해 일한다. 70년 전 받은 빚을. 2025년 4월. 러시아가 또다시 도발했습니다. 이번엔 폴란드가 아니라 리투아니아였습니다. 러시아 전투기 4대가 발트해 상공에서 리투아니아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리투아니아에는 천궁이 미사일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레이더가 러시아 전투기를 포착했습니다. 즉시 경고 신호가 발송됐죠. 러시아 조종사들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리투아니아 방공 사령부가 발사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궁이 시스템이 목표물을 조준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이 레이더 경고를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급선회했습니다. 10초 만에 리투아니아 영공에서 벗어났습니다. 발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전달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 하늘은 뚫려 있지 않다. 그날 저녁 나토 본부에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리투아니아 영공 침범 시도 실패. 천궁이 시스템 조기 경보 및 대응 성공.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했습니까?
작동했습니다. 러시아 조종사들이 레이더 라곤을 감지하고 즉시 후퇴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러시아를 막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실전에서 증명한 겁니다. 그 후 러시아의 도발이 줄어들었습니다. 발트 3국 영공 침범 시도가 한 달에 평균 12건에서 3건으로 감소했습니다. 75% 감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두 한국 방공 시스템으로 무장했습니다. 뚫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도 그걸 압니다. 억지력입니다. 무기의 진짜 목적은 쏘는 게 아닙니다. 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 무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저는 나토 군사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협력 2년 평가 및 향후 전망 13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2년간 한국은 유럽 8개국에 총 276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출했다. 납기 준수율 100%, 품질 불량률 0.3%, 나토 평균 불량률 4.7% 대비 압도적으로 우수하다. 한국 무기 도입 이후 발트 지역 러시아 도발 75% 감소. 폴란드 국경 안보 상황 크게 개선. 한국 무기 시스템이 실질적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 대한민국은 나토의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할 것을 권고한다. 보고서가 회람됐습니다. 찬성 27개국, 반대 0개국, 기권 2개국. 압도적 지지였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을 글로벌 파트너 지위로 격상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일본, 호주와 함께 최고 등급 파트너가 된 겁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회의장에 한국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연설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 유럽과 함께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70년 전 우리가 받은 도움을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그가 멈췄습니다. 1950년 유엔군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2024년 우리가 유럽을 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등합니다. 같이 서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약속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서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34년 경력 동안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돈이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한 나라가 이익이 아니라 의리로 행동하는 모습을.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4일. 오늘입니다. 저는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34년 경력이 이번 달로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를 남깁니다. 제목은 나는 왜 한국을 믿는가? 여러분, 34년 동안 저는 수많은 나라들을 봤습니다. 미국의 기술력, 독일의 정밀함, 프랑스의 자존심, 러시아의 물량, 중국의 가격. 모두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2년 동안 목격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밤샘 작업하는 모습을. 한국 엔지니어들이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한국 외교관들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이건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70년 전 받은 은혜를 갚는 것. 그게 한국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유럽은 한국한테 배워야 합니다. 무기 만드는 법이 아니라 약속 지키는 법을.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계약서가 아니라 마음을. 러시아가 드론을 날렸을 때 유럽은 10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6개월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6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아니, 하루 일찍 해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서방은 계약서를 만듭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서방은 납기를 지키려 노력합니다. 한국은 납기를 앞당기려 노력합니다. 서방은 이익을 계산합니다. 한국은 의리를 계산합니다.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저는 34년 경력을 이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건 감정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결정이었다. 유럽이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유럽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를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0년 전 받은 빚을 갚기 위해. 이게 진짜 한국입니다. 숫자로 재는 나라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이제 한국의 시간입니다. 21세기는 기술의 시대가 아닙니다. 신뢰의 시대입니다. 그 신뢰를 가진 나라가 이깁니다. 한국은 그 신뢰를 증명했습니다. 2년 동안 8개국에 276억 달러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은 나라를 도울 겁니다. 더 좋은 무기를 만들 겁니다. 더 빠른 납기를 지킬 겁니다. 왜요? 그게 한국의 DNA니까요. 배고픔을 아는 민족의 생존 방식이니까요. 피로 약속하고 강철로 지키는 나라니까요. 저는 이제 은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10년 뒤 유럽 하늘은 한국이 지킬 겁니다. 20년 뒤 세계 방산 시장은 한국이 주도할 겁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저는 34년 경력으로 말합니다. 한국을 믿으십시오. 이 민족은 다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거웠죠? 하지만 우리는 자랑스런 우리 한국입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 세계를 지키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